떼어놓은 당상 삼선 경기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꽃동네 봉사와 택시 운전으로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730 재보선에서는 당의 쉽고 초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작을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권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는 가운데 국회의원 3선과 경기지사 재선에 빛나는 그는 대권주자 후보로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바라보는 세월호 전국의 올바른 해법, 그리고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의 다음 행보까지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듣는다.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지사 관두고 이제 2달이 지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7월, 8월 2달 지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달 동안 뭐 지역 민심 탐방 다녔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소록도에서 한 8일, 네. 그리고 꽃동네에서 3주, 예. 그래서 한 4주 동안 소록도 꽃동네 가고 나머지 한 달은 보궐선거 지원했습니다. 아, 보궐선거 지원이요? 네. 그럼 뭐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을 텐데 민심 어떻습니까? 민심은 뭐 정말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기대도 크지만 너무 비판이 많고 새로운 새 정치를 기대하는 민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로 버스나 전철을 타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매우 반가워하시고요.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치할 때보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할 때보다 더 많은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지사님을 보고 그렇게 좋아할까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그 만남 자체가 여기서 만날 줄 몰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잘해보라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도 좀 기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민심 투어는 이제 끝내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또 내일은 대구 가서 이제 대구 택시 자격 시험을 보러 갑니다. 앞으로 이제 택시도 좀 하고 이렇게 전국을 자격 시험이요? 네. 택시는 자격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 면허만으로 택시를 못 하고 네. 그 지역의 지리나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좀 시험을. 김문수 도지사님은 참 시험은 잘 보시나 봐요. 보면 다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험 보려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요즘 그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4.19 직후에 국민이 정치권을 버릴 때와 비슷하다, 상황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심과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민심과 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당리 당략도 있습니다. 뭐 선당 후사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민 후당이다. 네, 민이 그렇죠. 첫째다. 그래서 이 국민에 대한 정확한 그 존경 또 섬김의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또 너무 특권이 많습니다. 뭐 체포 동의안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잘못하면 다 잡아가야 되는데 우리 헌법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아무리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체포 동의안을 해야 된다. 또 그러면 그걸 서로 문제가 있어도 일단 체포를 부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참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특권 위에 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자신도 과거 10년 동안 국회의원하고 8년간 도지사를 했는데 너무 많은 특권 위에서 살았다는 자기 반성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 많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에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그렇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록도는 이제 한센인들이 손발도 없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이런 분들이 그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우리가 먹여드리거든요. 대소변 다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저 손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뭐 꽃동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분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
이 특권 위에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지난 이제 730 재보선으로 좀 돌아가면은 당시 이제 동작을에 이제 뭐 출마할 것이다, 뭐 출마를 뭐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출마 안 하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도 금방 조금 전까지 경기도지사 한 분이 경기도 지역구도 아니고 서울 지역구에 나오는 게 모양이 좀 뭐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당시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선 확실한 사람을 좀 하겠다고 이제 도지사님에게 SOS를 친 건데 그걸 외면했단 말이죠. 네. 이유는 뭡니까? 그 우리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죠. 아 물론 이제 그래서 잘 됐는데 잘 됐죠. 잘 됐는데 제가 되는 보다 더 모양이 좋죠. 결국은 이제 다음 대선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걸 위해서 나를 만들겠다. 그러나 그 만드는 길에 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도지사를 하게 되면은 임기를 못 채우고 도중에 그렇죠. 관둬야 돼요. 도중에 관둬야죠. 그 질문을 할 때 제 양심에 당신은 끝까지 임기를 하겠습니까? 물으면 나 중간에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맞지도 않고 나가서 안 되죠. 보궐선거가 경기도 얼마나 큽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동작구를 위해서 당신은 모든 걸 바치겠냐? 아, 나는 대통령 나가려고 중간에 관두겠습니다. 이 소리 못 하죠. 그럼 총리 후보 제안이면 받으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임기가 확실한 선거제는 적어도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거짓말을 시키거나 못 지키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통령 하겠다는 건 안 맞죠. 그래도 총리 욕심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인 안 대권으로 직행하는 부인 길이니까요. 안 아니 뭐 그 점은 총리는 대통령께서 임명해야 되는 건데 그 누구도 뭐 그냥 그걸 누가 하겠다 말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워낙 보수층에서 예. 하라면 하시겠어요? 아니 뭐 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 스스로 성찰해서 약속을 제가 뻔히 알면서 국민을 속이거나 또 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거짓말을 시키는 정치는 안 할 생각입니다. 국무총리 무슨 청문회를 두려워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저는 뭐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청문회 할 일 같은 거 이런 일이 아직 뭐 있지도 않고 또 뭐 만약에 있을 것 같지도 청문회에서 뭐 걸릴 건 없습니까? 저야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난 일이지만 730 재보선을 통해서 원내로 들어가셨어야 대선 가도를 좀 더 탄탄하게 닦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여의도식 정치 공학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의 위기는 여의도 정치 공학을 뛰어넘는 네. 국가적 위기, 민심의 대이반이 일어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 답을 정치인들 자기 내면에서 성찰하는 네. 그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당내 지지 세력이 없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내 지지 세력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 지지 세력이 없다는 그 가정은 저는 당에 가장 오래된 고참이고 한 번도 탈당하거나 네. 당을 해롭게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뭐 출마 안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출마 안 하고 더 좋은 젊은 후보들을 다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국회의원 5자리인데 4자리가 다 당선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기여를 안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이제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 상대적으로 좀 미약한 상황에서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밖에서 원체 그냥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이 뭐 예전에 안철수 후보처럼 그냥 1등을 달려버리면은 이게 뭐 쉽게 이게 제압이 되는데 도지사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여론조사 이렇게 쭉 보면은 뜰 듯 하면서 안 뜬단 말이죠. 제가 뭐 이런 표현이 하면 참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권의 손학규 도지사도 될 듯 안 되듯이 김문수 도지사도 될 듯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이력이나 모든 걸 보면 이 이상 좋은 분이 없는데 예. 근데 이게 깔딱고개를 못 넘어가는 역시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제가 요즘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서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저를 더 민심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서 민심을 얻고 민심을 얻으면 당심은 따라간다고. 그렇죠. 네. 세월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수사권, 그렇죠. 기소권을 달라는 그 유가족들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세월호는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그렇죠. 학생들이 예, 주축입니다. 예. 네. 정말 제가 임기 막 그만두는 6월 30일까지 합동분향소 그렇죠. 대책위원회 여기를 제가 운영하면서 계속 같이 매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가족들의 아픔, 상처는 이게 금방 끝나 안 나고 오래 갑니다. 아마 그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표류하고 같이 침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가족들께서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꼭 단식하고 이런 분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세월호 가족들이 그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을 진정한 애국심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자식 같은 다른 학생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자기 자식을 그 아픔을 정말 잘 이렇게 봉헌하시는, 바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믿고 그분들께서 정말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운 게 이제 대중으로부터 잊혀지는 건데 요즘 신문 방송에 지사님 근황이 잘 안 나온단 말이죠. 네. 뭐 이거 단식이라도 해서 화제에 올라야 되는 건 아닌지. 저는 과거에 이제 18년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를 하면서 네.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특권의식, 깨닫지 못하는 어떤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정말 국민들이 주목하실 때 제 자신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정말 제 스스로 성찰하고 또 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뼈아픈 자기 성찰과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